사람들이 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가 많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혈액순환에 좋다고요. 그래서 감을 몸에 좋은 가을 과일로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 현장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수없이 봤습니다. 감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고 결석이 생겨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이 감을 과식한 것도 아니고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감과 함께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3가지 음식이 감과 만나면 신장이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시죠.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감과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가 오늘 아침에도 그 조합을 드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 식탁 위에 그 음식들이 나란히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조합이 당장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식생활과 신장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시현 박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관리했던 분들이 잘못된 음식 조합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이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63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셨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아침 감 한 조각과 삶은 달걀을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탁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되셨죠.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영양제도 먹고 음식도 모두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신 거죠.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감과 달걀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은 회복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김영수님처럼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도 있을 그 음식들 말이죠. 감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과 삶은 달걀의 조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탄닌이 단백질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딱딱한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침전물이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국립영양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감과 달걀을 함께 먹는 사람은 장내 단백질 침전물 형성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 발생률도 함께 먹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이 침전물을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되고 결국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영호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감과 달걀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소변 볼 때 불편함을 느끼셨대요. 검사를 해보니 요산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호님께 음식 간격을 3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감과 달걀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끼니에 꼭 먹어야 한다면 감을 후식으로 먹지 마시고 다음 끼니에 따로 드세요.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거죠.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신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조합을 먹으면 증상이 훨씬 빨리 악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 식사에서 감과 달걀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과 고구마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뿐만 아니라 위장과 수면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과 고구마는 모두 섬유질이 정말 많은 음식입니다. 섬유질이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과 고구마가 위장에서 만나면 발효 과정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차고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지는 거죠. 특히 저녁에 이 조합을 먹으면 밤새 속이 불편하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됩니다. 한 요양시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은 노인 중 40% 이상이 불면증과 복부팽만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이 조합을 먹은 분들은 증상이 훨씬 심했어요. 밤새 배에 가스가 차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한 상태가 계속된 거죠. 최정자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홍시와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즐기셨습니다. 겨울철 별미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피곤한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홍시는 오후에 드시고 고구마는 점심 이후 간식으로 따로 드시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감은 오전이나 점심 이후에 드시고 고구마는 이른 오후 간식으로 나눠 드세요. 저녁 늦게 두 가지를 함께 먹는 습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이 조합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위장과 수면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합을 먹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겨울마다 홍시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과 토토리묵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빈혈과 변비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토토리묵에도 감처럼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감과 토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탄닌이 과다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탄닌이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고 어지럽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둘째는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탄닌이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감과 토토리묵을 함께 섭취하는 60세 이상 중 25%가 빈혈 경향을 보였습니다. 4명 중 1명꼴인 거죠.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김명자 70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점심에 토토리묵 무침을 드시고 감을 후식으로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피로가 가시지 않으셨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김명자님께 토토리묵과 감을 따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점심에 토토리묵을 드셨으면 감은 저녁 이후나 다음날 드시는 거죠. 한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토토리묵을 드셨다면 감은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드세요. 같은 끼니에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반찬과 감을 같은 끼니에 먹는 것도 피하세요. 시금치나 미역 같은 철분 반찬을 드셨다면 감은 나중에 따로 드시는 겁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 그리고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조합을 먹으면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토토리묵과 감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음식이 감과 만나면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을 건강식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황금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계피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O와 C가 우유의 트립토판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여기에 계피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오게 되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서 잠들기 힘드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홍시를 곱게 갈아서 따뜻한 우유와 섞으세요. 그리고 계피 가루를 살짝만 뿌리면 됩니다.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강해지니까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자기 전 1시간쯤 전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유에 설탕을 넣지 마세요. 감 자체에 당분이 충분하니까 설탕을 더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잔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질 수 있거든요. 요즘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감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감의 비타민 A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O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홍시 한 조각과 호두 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견과류 한 줌이면 약 200칼로리 정도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견과류를 선택할 때입니다. 짠맛이 강한 견과류보다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혈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무염 제품을 드세요. 아침 감을 그냥 드시기보다 호두 하나를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곶감과 수정과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겨울철 건강 간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수정과에는 계피와 생강이 들어있죠. 계피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곶감에 칼륨이 더해지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곶감은 말린 감이라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생감보다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과의 따뜻한 성질이 곶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감은 원래 찬 성질을 가진 과일이거든요. 몸이 찬 분들이 감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는데 수정과와 함께 먹으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드시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수정과 한 잔과 곶감 한두 조각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만 드세요. 곶감은 당도가 높은 편이라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곶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겨울마다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리신가요? 이 조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감과 배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기관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과일로 유명하죠.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관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의 비타민C와 배의 루테올린이 만나면 기관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씩 드시면 목이 편안해지고 기침도 줄어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홍시 한 개와 배 반 개를 함께 갈아주세요.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영양소가 희석되니까 물은 최소한만 넣으세요.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기관지 보호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아침 공복에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차가운 주스를 공복에 마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지가 약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면 이 주스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5번째는 감과 생강차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감의 비타민C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배가 되죠. 특히 환절기의 감기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을 간식으로 드시고 30분쯤 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시세요. 생강차는 시중에 파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생강을 직접 끓여서 만드셔도 됩니다. 생강을 직접 끓이실 때는 얇게 썬 생강 56조각을 물 2컵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생강은 매운 성질이 강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감 드시고 생강차 한 잔 마셔보세요. 이제 감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길이 보이시죠? 감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음식과 시간입니다.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감을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감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인데 말이죠. 감과 달걀, 감과 고구마, 감과 도토리묵은 모두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각각 따로 먹으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죠. 하지만 잘못된 조합과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서 침전물을 만들고 섬유질이 과다해져서 위장이 힘들어하고 철분 흡수가 방해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도 당장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이상해지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신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예요. 반대로 감을 올바르게 먹으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과 우유 그리고 계피를 함께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분들이 이 조합 하나로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감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조절되는 거죠. 콧감과 수정과를 함께 먹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겨울철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던 분들이 이 조합으로 편안해지십니다. 감과 배를 함께 갈아 먹으면 기관지가 튼튼해집니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던 분들이 목이 편해지는 걸 경험하시죠. 감과 생강차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결석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빈혈로 어지럽고 만성 피로에 빠집니다. 김영순 63세님처럼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박영호 68세님처럼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정자 72세님처럼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바르게 먹는다면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입니다. 더 이상 무리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을 피하고 올바른 조합으로 먹기 시작하면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잠도 편안해집니다.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허리 통증, 소변 이상, 피로감, 불면증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바르게 먹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통증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잘 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감을 혼자 먹지 말고 시간 간격을 꼭 지키세요. 달걀 드셨으면 3시간 후에 감 드시고, 고구마 드셨으면 따로 시간 내서 감 드시고, 도토리묵 드셨으면 다음 끼니에 감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키고 노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감을 드실 때는 올바른 조합을 기억하세요.
우유와 계피, 견과류, 수정과 배, 생강차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감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같은 감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감과 달걀을 같이 먹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드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조합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바른 조합으로 효과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